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HID가 이제 네. 투입이 돼서 음. 우리가 그 지하에 벙커로 가서 다 있었다 결국에는 나중에 계엄이 성공했다면 우리가 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 HID가 뭐 10명이 동원이 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네. 당시를 계속해서 복귀를 해보면은 너무나 아찔한 것 같아요. 최근에 예. 그저께 제보를 받은 걸로 보면은 그때 30명이 그 판교에 있는 모 부대에 모여 모여서.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정보사령관도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HID만 아니고 다른 요원도 있었다라고 맞아요. 정보사령관이 인정을 했는데 네. 최근에 다른 제보에 만나면 거기에 이제 아, 다양한 인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HID도 있었고, 그러니까 김모 대령 같은 경우는 네. HID를 좀 모집을 했고 점조직으로 아. 정모 대령은 예. 공작을 하는 인원들을 모았던 것 같아요. 음. 공작이 뭡니까? 그 불행 요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럼 중국 같은 데서 예를 들면 사람들 사업가로 위장해 가서 아.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정보. 북한에 들어가는 예. 중국 사람들을 포섭을 한다든가 북한에서 온 사람을 포섭을 해서 네. 북한에 들어가서 비밀을 그러네요. 얻어온다든가 또는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휴민트랑 뭐 휴민트죠. 예. 휴민트인데 이제 그 지하에 숨어서 음. 신분을 세탁한 중요한 상태에서 사람이에요.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해장으로 통하고 사업으로 통해요. 사업 잘 때는 그냥 사업 잘하는 사람 15명 정도를 모으라고 정 대령한테 노상원이가 얘기한 것 같고 그래서 그 30명이 대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인원들은 비상계엄이 어느 정도 초기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안 되고 지속되면은 그다음 후속 조치로 투입을 한 걸로 보이고 그렇다면은 예. 비상계엄에 대한 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이 사람들이 활용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를 들어 HID들은 아주 무술이 뛰어나고 하니까 몸으로 하는 건 예, 잘하는데 이 공작이 하는 사람과 전문이 결부돼야 아니니까. 예. 되잖아요. 공작은 시나리오를 짜고 누굴 포섭하고 누군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거니까 네. 그런 요원들이 거기에서 같이 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고 이것은 그 다음에 비상계엄이 성공한 이후에 무엇을 해서 비상계엄을 대의 명분으로 만들려고 했는지가 지금 풀어야 되는 숙제 중에 하나예요. 어떤 네. 공작을 하려고 했을까라는 네. 거. 네. 이 부분을- 사회 혼란을 줄 수도 있고 네. 김어준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뭐 그런 일을 획책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하여튼 12월 3일처럼 평온한 날에 이 비상계엄을 한 거는 대의 명분이 설 수가 없잖아요. 조건이 안 맞잖아요. 나중에도 그럼 문제가 될수 나중에 있고. 조건을 만드는 거죠. 북한이 뭐 자작극으로 북한이 도발을 했기 때문에 네. 봐라 저기 간첩이 발효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제가 잡혀갔으면은 간첩으로 엮였겠다. 의원님이요? 왜냐하면 왜요? 옛날에 무인기 때 얘들이 엮으려고 했었잖아요. 북한 무인기 침투했을 때 맞아요. 제가 그때 난리 용산의 났었죠. 비행 예, 금지 예. 구역에 무인기가 아하. 침투했다. 그래서 의원님 경호 처음으로, 실패라고 예, 했더니 얘기를 했죠. 그때 저는 지도를 보고 분석을 해서 한 것인데 저보고 대뜸 방 합참과 국방부도 모르는 거를 어떻게 김병주가 알았냐? 북한과 내통한 거 아니냐 해갖고 제가 그때 막 설명을 하고 해서 그 이것은 분석에 의해서 된 걸로 대부분 인식했잖아요. 맞아요. 그걸 꺼집어서 야 그때 북한에서 받은 거 아니냐고 또 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지금 좀 어디 가서 하고 지하에서- 그 12.12 때처럼 전두환이 딱 나와서 발표하듯이 여인영이가 나와갖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뭐 간첩단 덤모가 나왔습니다 하면서 막 가짜로 이런 조작을 해갖고 참 아이고 큰일 날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예, 끔찍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라고 좀 뭐 허탈한 웃음도 나오기도 하는데 네, 끔찍한 거예요.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 제2의 계엄을 또 준비했다. 그러니까 국회 네. 계엄 해제 요구안이 해제된 뒤에 제2 계엄 의혹도 있다. 이런 정황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 계엄은 예. 뭐 정황상으로는 징후가 그때 계엄 사령부가 만들어지면 인원이 많이 보강이 돼야 되는데 네.
계엄사령부는 서울의 용산에 만들어졌었거든요. 합참 벙커에다가. 그러면은 이제 그 계룡대 네. 대전 옆에 계룡대가 있죠. 계룡대에 있는 육군본부하고 거기 있는 간부들 뭐 참모들이 한 35명 정도 버스를 타고 올라왔다라는 그런 제보들이 있었고요. 그렇다면은 제2 비상 사령부를 잘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 않나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2, 제3의 비상계엄은 예. 계속 획책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윤석열이 담아 보십시오. 끝까지 싸우겠다. 네. 사죄하지 않고 이거는 국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거다. 이런 발본색원해야 된다. 오히려 그 예산을 삭감하고 네. 또 여러 가지 법 탄핵하고 이런 세력이야말로 국가를 무너뜨린 세력이다. 민주당을 겨냥해서 그래서 이런 세력을 쓸어야 국가가 잘 된다 하는 그런 걸로 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건 제2, 제3의 비상계엄이나 제2, 제3의 내란을 계속 하겠다라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 메시지 자체가 네, 예. 아찔합니다. 네. 아찔하고 그리고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내란은. 진행형이다. 네. 다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윤석열이가 완전히 파면되고 감옥을 가야 이것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종결이 되고 또 여기에 관련됐던 사람들을 다 찾아서 일벌백계 해야만이 종결이 되는 거죠. 네, 그렇네요.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지난주에 탄핵 가결 이후에 하신 말씀이 이제 뭐 1차전 승리한 것뿐이다. 그러니까요. 아직 갈 길이 멀다. 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 가결 뒤에도 네. 좀 표정도 좀 이 엄중한 시국에 좀 맞는 이 표정과 또 그런 행동 네. 이거 보이는 걸 볼 때 긴장을 놓지 않고 있구나 이런 네, 생각을 저는 그럼요. 했어요. 전쟁으로 비유하면은 네. 전투에 승리한 거고 전투가 계속 모여서 나중에는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네. 전쟁에 승리한 건 아니에요. 아직은 전투에 승리한 것이고 이 전투의 승리를 전쟁의 승리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잔존 세력들을 척결하고 실질적으로 빨리 헌재에서 인용이 되어서 파면이 되도록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다음 이런 진상 조사를 해서 처벌하고 그런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죠. 네, 여러 가지 네. 조치 네, 돼야 네.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군 내부도 많이 좀 충격을 받고 네. 여러 가지 걱정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럼요. 뭐 김용현 전 장관부터 해가지고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어제는 네. 박안수 네, 계엄사령관 역할했던 육군참모총장까지 구속이 됐습니다. 네. 군 입장에서는 좀 참담한 상황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참담하죠. 지금 뭐 사실 육군 총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육군을 거의 이끌어가는 수장인데 네. 존경받고 이런 수장들이어야 되는데 지금 다 구속되고 내란죄로 이렇게 구속되고 또 특수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뭐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이런 사람들 다 네. 연루가 되고 전방에 있는 군단장과 후방에 있는 사단장도 다 계엄사령부, 지역계엄사령부, 지구계엄사령부를 그때 설치를 했기 때문에 다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아마 군 전체가 지금 초긴장을 하고 불똥이 혹시 뛰지 않을까 하고 긴장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안보 공백도 염려가 되는 것이고 네, 네. 이렇게 사기도 염려가 되는데 네. 그걸 제가 추스리는 일이 또 중요해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고위급들 중에 군에서 내란으로부터 자유로운 장군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봐요. 뭐 합참 의장도 삐껴갔다 하지만 어떻게 자유롭지가 않죠. 내란 비상계엄만 구자리에서 네. 반대하고 예. 직을 걸고 반대를 하고 그만두든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목숨 걸고. 예. 군인의 임무가 뭡니까? 국민을 지키는 거잖아요.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우리나라의 정체성,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건데 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세력, 헌법을 훼손하는 세력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맞서 싸우지 않고 방조하든가 동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군 수뇌부들이 여기에 직접 관여 안 했다 해도 거의 다 관여됐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참 큰 네. 걱정이에요. 걱정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한국일보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현역 군인 수십 명이 지금 정신건강위험군으로 분류가 돼 있다라는 네, 네.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얼마나 이 출동했던 군인들도 뭐 고통받고 있겠습니까? 아, 그럼요. 예. 트라우마가 많죠. 그리고 트라우마가 지금 얼마나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반란군이다, 뭐 내란군이다 네. 하고 그거는 평생 오점으로 남고 자식들에게도 나중에 떳떳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전긍긍하고 그 스트레스 어쩔 수 없이 초급 간부들이나 그 사실 많은 군인들은 어쩔 수 없이 명령에 의해서 갔는데 그리고 가서 보니까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눠야 돼서 소극적으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죄가 있는 거죠. 출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 심리 이런 거를 받아 보니까 네.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국방부에서 최근 계엄 당시 출동했던 간부 병사들을 대상으로 심리 검사를 해 보니까 네. 최소한 수십 명들이 세심히 관리해야 되는 위험군에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정신과 건강을 하는데 또 사회와 연관돼서 이걸 상담하는 민간 심리 상담 진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또 연계해서 해주려고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책임은 또 물어야겠지만은 그 네. 이후에 네. 군을 또 어떻게 추스릴 것이냐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네. 대표께서도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 번 냈어요. 사실 군인 출동하고 또 결심한 군인들은 아주 잘못돼서 일벌백계 해야 된다.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절제 있는 모습을 보이고 네. 태역같이 이렇게 그 제대로 임무 수행을 일부러 안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높게 평가한다라고 메시지를 몇 번 내셨죠. 네. 그렇군요. 네.